존재의 상실, 관계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어떤 이별은 말도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단절은 설명조차 없이 조용히 한 사람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죠. 그런데 정작 사라진 것은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던 나, 그 앞에서만 꺼낼 수 있었던 말투, 그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던 내 모습, 그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슬프거나 외로운 게 아닙니다. 마치 나의 일부가 함께 무너지는 듯한 감각, 그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했던 나를 잃는 느낌. 그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단절은 마치 존재 자체를 해체하는 듯이 깊고 아프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왜 존재의 상실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끝에서 다시 나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왜 존재의 상실처럼 느껴질까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서 외로워. 하지만 조금 더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일 때만 존재했던 내 모습, 그 앞에서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말투, 함께한 순간들 속에서만 비로소 편안했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나면 그저 외로운 게 아니라 나의 일부가 함께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당신의 공백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별은 단지 관계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살던 나를 떠나보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나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연결의 시대. 그런데 우리는 왜 더 자주 끊어질까요? 지금 우리는 세상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메시지를 주고받고 화면 너머 수많은 얼굴들과 대화하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죠. 하지만 그 연결은 얕습니다. 손쉽게 시작되는 만큼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맺기 위해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번의 클릭, 한 줄의 메시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읽씹, 한 줄의 무반응으로도 관계는 종료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서적 연결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서도 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개인에게 남긴 차가운 감각입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첫째, 미래의 상실. 그 사람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가능성들이 사라집니다. 여행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던 기대들. 관계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존재하기에 단절은 미래의 풍경을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정체성의 상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모습이 흐려집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사라지면 나는 나의 일부를 잃은 듯한 감각에 빠집니다. 셋째, 의미의 상실. 그 모든 시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마음속에 맴도는 순간 우리는 과거까지 상실당한 듯한 감각을 겪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미래, 현재, 과거를 동시에 흔들어버리는 존재의 충격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야기. 이혼 후 저는 그냥 사라진 사람 같았어요. 결혼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하듯 말했죠. 이제 자유야. 이제 너답게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저는 자유를 느끼기도 전에 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내, 며느리,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살아왔고 나를 설명해 왔는데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자 내 존재도 함께 사라진 듯 느껴졌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던 음식이 뭔지도,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나조차 내 존재를 못 느낄 만큼. 이혼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는 한 줄이면 끝나지만 저한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선언문이었어요. 그 관계가 끝나자 그 안에서만 존재했던 나의 모습이 함께 사라졌던 거예요. 관계 단절을 존재 상실로 이해하는 6가지 관점. 나는 누구인가는 결국 누구와 있었는가입니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있던 내 모습이 더 그립습니다. 관계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심리적 토대입니다. 감정은 상실을 알려주는 존재의 언어입니다. 단절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의미의 해체입니다. 해체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는 단절을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가 흔들리는 깊은 신호로 다르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존재가 무너진 후 다시 나를 세우는 5가지 루틴. 그 관계 안에 내 모습을 글로 꺼내보세요. 그 시기에 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보세요. 관계 없이도 작동하는 나의 정체성을 실험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구조화된 말로 꺼내보세요. 침묵 속에 나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이 5가지 루틴은 상처를 지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존재를 새로 설계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5가지 질문.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원하는 관계의 감정 기호는 어떤가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요? 지금 나는 어떤 내면의 문을 닫아두고 있나요? 이번에는 어떤 관계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가요?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한 채 진짜 연결을 선택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허전한가요? 지금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고 싶은가요? 사라진 그 관계는 내게 어떤 언어를 남겼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존재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끝은 다시 존재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어떤 이별은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겨지는 건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묻게 되는 깊은 고요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존재를 다시 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사람 없이도 존재하는 나, 새로운 언어로 관계를 맺는 나,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는 나. 관계의 끝은 폐허가 아니라 다시 쓰는 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무너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다시 존재하기 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